첫 번째 가볼까요? 예, 신세계 장녀 애니 복학. 자, 신세계 그룹 이명희 회장 외손녀로 유명하죠. 혼성그룹 올데이 프로젝트의 애니 씨. 자, 오늘 아주 세간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아, 박상희 교수님도 예전에 걸그룹 은퇴하고서 미국 스탠퍼드대 가서 공부하고 그러셨는데 완전 비슷하다 이거. 왜 여러 웃으세요? 들을 말씀이 딱 없네요. 예, 아무튼. 네, 애니 씨가 신세계 회장의 딸인 것은 다 알고 있죠. 올데이 프로젝트의 멤버인데 맨 처음에 아이돌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이거는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이돌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네가 아이빌리그 대학에 합격하면 허락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콜롬비아 대학, 뉴욕에 있죠. 어우. 콜롬비아 대학에 명문이죠. 붙어서 데뷔의 꿈을 이룬 것입니다. 미술사학과 시각예술학을 전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20일 개강하는 봄학기에 복학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런 애니 씨와 완전 절친이 지금 이 스튜디오에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손 변호사님 직접 만나보시죠. 올데이 프로젝트를 만나보겠습니다. ADP 반갑습니다. 올데이 프로젝트. 네, 오늘 가운데 있는 애니 씨의 반짝반짝 빛나는 의상도 정말 멋집니다. 자, 이제 왼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大家好.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40회 골든 디스크 어워즈 with 업비트 레드카펫 행사의 진행을 맡은 저는 JTBC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예, 따자하오. 아, 부럽습니다. 멋집니다. 맞아요. 우선 정정하겠습니다. 절친 아니고요. 예. 네, 이제 진행을 그러면 하기 위해서. 애니 씨는 김하나 아나운서를 모르나요? 그렇죠. 저는 아마 저를 처음 보셨을 텐데요. 예. 애니 씨를 비롯해서 이 올데이 프로젝트 멤버들이 등장할 때 그 혼성 그룹이잖아요. 그만의 어떤 또 남다른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또 레드카펫 행사였던 만큼 세련되고 드레시한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왔는데요. 이렇게 아티스트로서의 본업 모먼트도 출중하고 또 학생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도 충실한 애니 씨 다시 한번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친해지고 싶습니다. 네. 팬들에게 휴학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멤버들과 회사에 미리 다 말씀을 드렸다면서 딱 한 학기 남았으니까 4달 반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애니 씨가 오늘 팬들에게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올데이 프로젝트를 보고 너무나 감탄했던 한 팬으로서 애니 씨, 저도 올데프를 응원하면서 다시 완전체가 되는 그날 딱 기다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구석구석 칙칙입니다. 해도 뜨지 않은 새벽에 벌인 수상한 행각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캐리어를 끌고 저벅저벅 걸어오는 저 남성. 자, 창문을 쓱 열더니 주머니에서 스프레이를 꺼내서 자, 보세요. 칙칙 하고 페이드 아웃합니다. 자, 또다시 찾아온 남성. 자리에 앉아서 역시 창문을 연 뒤 스프레이를 꺼내서 칙칙. 이번엔 말이죠. 또 스플래시를 비추더니 카메라 쪽으로 오네. 어허, 자, 불빛 발사. 역시 카메라를 향해 칙칙. 스프레이를 뿌리고 지금 뿌얘진 거 보셨죠? 참 미스터리합니다. 왜 저러지? 자, 신기합니다. 어떤 상가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제보자의 제보인데요. 요 시간이 새벽입니다. 새벽 한 4, 5시 정도에 카페 앞 복도에 어떤 남성이 와서 창문을 열고요. 캐리어를 끌고 오고요. 거기에 앉아 있다가 뭔가 뿌리는 모습입니다. 직접 뿌리는 모습이고 창문을 연 그곳에는 동전 같은 걸 두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이상한 행동을 반복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뿌리는 스프레이 같은 칙칙하는 그건데 예. 냄새가 이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든 그런 향수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막치도 아닌데 이 문제는 절이나 점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진한 냄새가 좀 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 도대체 뭔지 궁금하다, 미스테리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동전을 놓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부 무속인들에 따르면 10원짜리 동전을 몰래 두고 가는 게 일종의 어떤 저주 행위라고도 하던데 혹시 네, 그래서 제보자도 그 부분을 좀 의문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향 피우고 동전 뿌리고 이런 게 주술행위로도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도대체 왜 여기에서 했느냐, 왜 우리 가게에서 했느냐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의문스럽고 무섭다라는 심경을 전했는데 조금 전에 지금 영상 계속 나오는 것처럼
사실 이 카메라가 있는 걸 알고 그 카메라를 향해서 스프레이를 뿌리고 불빛을 비추고 온다. 네네 이런 부분들은 뭐 좀 석연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범죄로 드러난 건 아닙니다만 제보자가 걱정하는 게 또 공감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준비된 도둑들입니다. 첫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뚜벅뚜벅 걸어오는 저 남성, 가게 앞에 놓여있는 의자를 탁 짚더니 말이죠. 에헤, 남자는 파랑이지 하면서 의자를 번쩍 들어서 저렇게 총총총 걸어갑니다. 그거 가져가서 뭐 하려고? 소고기 사 먹으려고? 자, 이 제보자 남성복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래 저 의자들은 어르신들 또 환경미화원들 좀 쉬고 가시라는 의미에서 의자를 사서 두었다고 해요. 비싸 보이진 않죠. 제 생각인가요? 근데 웬 차가 와가지고 새벽인데요. 새벽 1시 30분에 그 차량에 사람이 내려서 저렇게 의자를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그중에 하나를 딱 가져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일단은 신고는 안 했다고 해요. 뭐 비싸고 싸고를 떠나가지고 절도가 되기 때문에 신고도 가능한데 이 의자가 추억이 좀 많은 의자라고 합니다. 혹시 지금 보고 있으면 왜 가져간지 모르겠습니다. 돌려주기만 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두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대롱대롱 줄줄이 매달린 곶감들이 한가득. 바로 그때입니다. 한 남성이 곶감 사이로 우뚝 올라서더니 말이죠. 줄을 부스럭부스럭 뭐가 좋을까나? 이놈이 알이 굵구만 그려. 자, 곶감 두둑히 챙겨서 떠나갑니다. 그 와중에 또 좋은 것만 가져가 또 그냥. 그러니까요. 이 제보자는 충북 청주시에서 주말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렇게 텃밭에 곶감을 깎아서 말린 지 4년 정도 되셨대요. 지난해 10월에도 수확한 곶감을 깎아서 걸어뒀는데 2달 뒤인 12월 18일 그리고 22일 한 남성이 한밤중에 2번이나 텃밭에 찾아와서는 몰래 곶감을 수십 개나 훔쳐갔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해요. 4년 동안 매년 훔쳐가길래 CCTV를 설치해서 이번에 드디어 이제 포착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남성 한 번 올 때마다 최소 70개에서 100개 정도 훔쳐갔다고 하는데 이걸 가치로 환산하면 지난 한 해 피해액만 약 50만 원이 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다행히 남성은 검거가 됐는데요. 곶감이 맛있어서 훔쳤다고 했답니다. 맛있지 당연히.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노크만 똑똑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70대 여성입니다. 최근 오랜만에 집에서 보쌈을 시켜 먹게 됐는데요. 배달 음식을 잘 안 시켜 먹기도 하고 또 배달앱 사용도 서툴러서 가게로 직접 전화해 주문을 했습니다. 사장님도 메뉴와 집 주소만 물어본 뒤 별다른 안내 없이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런데 계좌이체로 결제를 한 지 1시간이 넘어도 감감무소식인 겁니다. 주문이 많구나 생각하고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 가게로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요. 알고 보니 한참 전에 배달원이 노크만 하고 현관문 앞에 놔두고 간 거더라고요. 배달 앱이었다면 알림이 왔겠지만 전화 주문이라서 아무런 연락도 못 받았던 건데요. 보쌈은 물론 이미 다 식어 있었고 같이 시킨 국수도 퉁퉁 불어있길래 곧바로 가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네네, 사반 보쌈입니다. 사장님, 제가 아까 그 주문 때문에 전화한 손님인데요. 음식이 도착을 했는데 다 식고 불어서 이 음식을 도저히 못 먹겠어요. 네네네, 그 손님 노크 소리 못 들은 게 제 잘못 아니겠지요? 아니, 초인종도 아니고 노크만 똑똑하고 갈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사장님도 이렇게 설명도 안 해줬잖아요. 그건 배달 기사랑 얘기해야 되겠죠. 환불 안 되고요. 진상이네. 결국 저희는 보쌈을 입에 대지도 못한 채 모두 버려야 했는데요. 환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하지만 저희를 진상 취급하니까 더 속상합니다. 아니 저희가 정말 잘못한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장입니다. 나 원참 아니 깜짝 놀라니까 벨 누르지 말라 그래서 노크만 했더니 이제 또 노크만 했다고 환불을 해달라.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거요. 그리고 올 때 됐다 싶으면 나와 보셨어야지. 이거 참 동그라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사연자예요. 야,
야, 내가 김모락모락 나는 보쌈 주문했지 언제 꽁꽁한 냉동 보쌈 달라 그랬냐? 그리고 내가 언제 벨 누르지 말라 그랬어? 나한테 너 물어보기나 했어? 너도 내 나이 돼봐 이놈아. 귀 잘 안 들려 X. 자, 일단 손 변호사님부터요. 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제 대면으로 배달 음식 주는 게 아니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놓고 가는 게 또 많이 정착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다더라도 그게 기본은 아니다. 가장 기본은 얼굴 보고 직접 전달해서 아무 문제 없게 배달하는 게 마무리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노크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 네, 요즘은 워낙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고, 그러니까 뭐 놓고만 하고 놓고 가면 다 이제 알아서 찾는 것이 그 뭐 대세기는 하죠. 그런데 이 어르신께서 일부러 배달 앱으로도 안 하고 전화해 보면 딱 어르신시구나 알잖아요. 그런데다가 전화로 했고, 그러면 배려를 해주셔서 그러면은 뭐 배를 눌러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고, 만약에 설명을 안 해주셔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지금으로서는 딱히 누구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르신께서 이를 하나도 못 먹었다 이러면 그냥 많은 사장님들께서는 그러셨냐 그러고 다시 보내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니면은 진상이라는 얘기라도 안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냉정하게 우리는 모르겠어요. 진상이네. 이런 식의 태도는 전 정말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자, 김하나 아나운서는요? 저도 사실 좀 안타까워요. 사실 요즘에는 이렇게 노크를 하고 가시는 게 많이 기준이 된 사회다 보니까 또 사장님의 잘못이라고 하기도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노크 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저도 지금 깨달은 바가 많아요. 그래서 이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문제지만 좀 안쓰러운 마음에 제가 X를 들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채팅창의 분위기를 보면 박 변호사님, 네. 박 변호사님 지지하는 입장도 되게 많습니다. 전 진상이나 이 부분 제가 아니고 그건 잘못했어요. 사과하세요. 네, 사과해드리. 예. 그거는 사실은 그냥 혼자 해야 될 말이 속으로 생각해야 될 말인데 그게 전달이 되면 사실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70대 여성인가 목소리만 듣고도 확인할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아마 이 제보자 목소리 되게 젊어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젊은 사람이고 요즘 문화는 사실 저도 잘 몰랐는데 저희 딸이 이제 주문하는 거 보니까 예. 제가 나가려니까 못 나가게 하더라고요. 놔두고 간다고.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말라고. 왜냐하면 또 부딪히는 것 자체를 요즘 다 싫어해요.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여지도 있고 뭐 범죄 여지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문화가 지금 이런 상황이면 그런데 연세가 많은지는 사실 사장님 몰랐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진상이네요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건 반장에 제보해 주십시오.